미국 텍사스주에 상상하지 못했던 한파가 몰아닥쳐서 많은 주민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에 거주하는 교민 김지영 씨 통해서 현지 사정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영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나 좀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금 댈러스 시간이 새벽 3시 좀 넘었죠? 예, 맞습니다. 새벽 3시 20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인데 인터뷰 요청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신 텍사스주가 미국의 중남부에 위치해 있고 또 멕시코와 이렇게 붙어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아주 예, 맞습니다. 따뜻한 지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텍사스는 여기 한겨울이어도 뭐 한 10도, 좀 따뜻하면 20도 정도까지, 예, 섭씨 기준으로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지역이고요. 네. 뭐 눈도 1년에 한 번 정도 아주 조금 내리는 정도고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영하 한 10도를 훌쩍 더 내려갔죠. 아주 추웠었습니다. 네. 예, 저희 집 앞에 눈도 한 30cm 가량 쌓였었고요. 30cm요? 예, 저희 집 앞에는 네. 그렇게 쌓였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계속 한파가 계속되는 중인가요? 오늘 날씨는 좀 어떻죠? 예, 눈은요, 이제, 수요일 날 이후로는 오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네. 하지만 그 윈터스톰 기간 동안에는 정말 추워져서 한 영하 19도 정도까지 내려갔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기온은 올라가고 있고요. 토요일 날 이후에는, 영상을 이제, 회복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아직도 길이 언 곳이 많아서요. 아. 차량 등이 다니기에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 경계를 좀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씀이신데요. 텍사스 달라스에서 거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예, 제가 미국에서는 18년 살았고요. 네. 여기 달라스에서는 3년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허리케인이 많았던 플로리다 지역에서 살았었는데요. 그때 이제 익혔던 재난 대비 그런 팁들이 이번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 태풍이 많은 플로리다에 사셔서 재난 대비에 좀 준비가 돼 계신 상태였네요. 예, 아무래도 좀 심적으로는 대비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외신으로 듣기에 이번 한파 때문에 텍사스에서만 최소 3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런 뉴스를 들었거든요. 아무리 추워도 그렇지 선진국 미국인데 이렇게 많이 사망자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단전 때문인 것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핸드폰이라든지 그 기기 사용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춥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동차 시동을 걸어놓고서 이제 뭐 핸드폰을 충전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뭐 따뜻하게 하려고 이제 걸어놓은 그 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이제 집으로 스며들어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 프로판가스를 이제 사용하면 안 되는데 네.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화재 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소화기가 얼어서 제때 불을 끄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겼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하고 화재 사고로 많이 숨졌군요. 그럼 예, 김지영님 댁도 전기가 끊겼습니까? 저희 집도 이틀 정도 동안은 거의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난방 같은 경우는 가스로 작동됨에도 불구하고 그 스위치는 전기 스위치거든요. 예. 그래서 난방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뭐 아이들은 옷을 뭐 이제 여러 겹을 입히고 그리고 이제 잠깐 전기가 들어오면 그때 이제 인터넷 확인하고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고 네. 핸드폰 충전해 놓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조리기구들, 세탁기 이런 것들 일절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력 중단으로 인한 문제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기가 끊기기 가장 큰 문제 시작하면서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냉장고 파먹기 있지 않습니까? 네, 냉장고 안에 그 식품들을 막 이제 소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애를 썼고, 그 나머지 이제 그 식품들은 다 박스에 꽉 넣어가지고 이제 야외에 보관하는 그런 형태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국내에도 보도가 많이 되긴 했지만 텍사스가 미국에서 가장 전력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잖아요. 예, 그런데 맞습니다. 이번에 아무리 추웠다고 하지만 전력이 그렇게 끊겼다, 공급이 중단됐다 하는 부분이 너무 놀라웠는데요. 현지에서 파악하신 전력이 끊긴 이유 무엇입니까? 네, 또 이 텍사스의 특징으로는 굉장히 민영화돼 있는 시장을 갖고 있는 주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뭐 우리 핸드폰 회사 고르듯이 또 핸드폰 플랜 고르듯이 여기에서는 전기 회사도 자기의 구매에 맞게 그 플랜들을 이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표면적으로는 이 한파 때문에 전기 생산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해서 정전 사태가 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정말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네. 이 텍사스 전기 생산 시스템에 문제가 가장 컸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스템 문제요. 예, 네네. 예. 이 텍사스가 연방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미국 주들 전체에서 유일하게 자기 독자적인 운영 체계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부터 연방 정부에서는 한파 대비를 해라고 여러 번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한파가 생겼을 때 타주에서 전기를 공급받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럼 네, 저희가 대표적으로 여기 네. 예. 말씀하시죠. 예. 네, 여기 대표적으로 텍사스의 엘파소 같은 경우는 네. 한파를 겪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만큼은 그 텍사스 운영 체계에 있지 않았어요. 그 도시는 정전 사태를 겪지 않았던 것만을 보더라도 네. 이번 이런 대규모 정전 사태가 참 준비만 잘했더라면 이 정도까지 심각하진 않았던 것을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는 계기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텍사스가 워낙 그 전기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연방 체계에도 안 들어가 있고 동부 전력 예. 서로 상호 교환 교류 체계도 안 들어가 있고 서부 체계도 안 예. 들어가 있고 그래서 남한테 맞습니다. 주지도 않지만 받지도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크게 예상외 난리가 났을 때 전혀 다른 곳으로부터 전력 공급을 못 받는 섬 같은 상황이 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거기다가 과거에 2008년, 80년대하고 2011년이었죠. 텍사스 한파가 있었고, 네. 그 당시에 연방 정부에서는 텍사스에도 혹시 한파가 닥칠 수 있으니 추울 때를 대비해서 전력 생산에 차질 없도록 대비하라고 했는데 그 말 안 들었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설명해 주신 바에 따르면 전력도 이렇게 여러 회사에서 골라서 사는 민영화라는 게 재난 사태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 들으시는 내용들로서는 정전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현재 예정되고 있습니까? 예, 다행히 정전 사태는 특히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점점 나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현재까지 달라스 지역에는 한 15만 가구 정도가 정전입니다만 수백만 가구였던 것에 비하면 정말 줄어든 것이고요. 예. 근데 이제는 전기보다도 그 수도 문제가 더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수돗물이요. 수돗물도 잘 안 나오는 그 심각한 상황이라면서요. 예, 특히 여기 근당의 포트워스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정수 시설이 이제 마비가 됐기 때문에 네. 모든 물을 끓여서 사용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요. 포트워스뿐만이 아니라 텍사스 수도인 오스틴 지역, 또 네. 샌안토니오 지역까지 굉장히 많은 지역이 그 물을 끓여서 사용할 것을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정수 시설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수돗물을 그냥 드시면 큰일 나는 상황인 거군요.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언론에 접하는 것도 말씀해주신 텍사스의 주도 오스틴의 시장이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물 한 방울이라도 쓸데없는데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 했다는데 지금 현재 수돗물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정확한 날짜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그 오스틴의 시장 스티브 애들러 씨는 절수가 아주 시급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단순한 몇 시간 정도의 단위가 아니라 며칠 단위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단단히 그 준비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단단히 준비하라. 마음만 단단하도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설명 듣다 보니까 전기도 끊기고 식수, 물도 문제가 생기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이 강추위 속에 사투를 벌이고 계신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먹는 거, 식품, 식량은 어떻게 조달이 좀 되고 있습니까? 슈퍼마켓도 정말 난립니다. 그래서 지금 길 상태도 굉장히 어려운데 네. 어렵게 운전해서 마켓까지 가도 필수 고기라든지 우유, 달걀, 빵 같은 거는 구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이 정전 사태가 그 유제품 생산에 좀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좀 계속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힘드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 미국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번에 또 한파까지 밀어닥치고요. 특히나 우리 아이들 학교에 좀 지금 못 가는 상황이죠? 예, 그렇죠. 네. 직장도 출근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거의 일주일 동안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달라스 다 학교를 열지 않는다고 발표했고요. 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온라인 수업과 그러니까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 모두 포함해서 다 전혀 수업을 하지 않았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그 동파 피해를 입은 학교 또한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영상 기운을 회복하고 나면 그 동파 피해 규모를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코로나19 때는 온라인 교육이라도 됐는데 지금은 선생님들도 학교 못 가시니까 아예 온라인도 안 되고 아무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고 학교의 동파 피해도 심하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교민들께서는 달라스에 지금 몇 분 정도 살고 계시죠? 예, 달라스의 교민이 상당히 큽니다. 14만 분 정도가 살고 계시는데요. 네. 대부분이 이제 유학생과 그 도넛 가게라든지 이동통신이나 음식점 같은 그런 이제 이렇게 매장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이세요. 네. 근데 사실 그 코로나19 이후로 사실 피해가 크죠. 근데 그렇죠. 이번에 한파로 매장도 이제 거의 일주일 동안 못 열고 계셔서 네. 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네. 제가 2013년에 달라스에서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달라스 교민회가 참 잘 구축되고 서로 많이 잘 연락하고 도와주고 계시던데 지금도 그렇죠? 예, 그럼요. 그리고 교민 단체, 교민회 그리고 이제 2, 3세 그 한인들도 서로 단체를 구성해서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데 서로 연락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사실 이번에 인터넷이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참 네. 그런 부분에서 답답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그 톡으로 이제 많이 소통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종교 단체들이 많이 주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께 잠자리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견뎌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김지영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저희가 보도로 듣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잘 견뎌내시기 바라고 우리 교민들끼리도 서로 잘 소통하고 협력하셔서 이 최강 한파의 위기 잘 이기시기를 우리 애청자들 국내에 계신 분들과 함께 좀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른 새벽 시간인데요.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 계신 김지영 교민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